제가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께 뭔가 교육이나 지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생각해 오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제는 주제는 큰 그릇 만들기고요. 네, 저는 지금도 그릇을 빚고 있는 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생들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랩에 오게 되면 뭘 하고 싶은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일은 궁극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걸 도와주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석사는 석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박사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육과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의 석사, 박사 학생들의 연구와 또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계공학과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에서 추린 슬라이드 몇 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릇 만들기에 대한 화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럼 당연히 거의 모든 학생들은 성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반문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온한 그리고 산책하듯이 걷다가도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친 절벽을 만나서 이것을 넘어야 성공할 수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수학의 정석이란 책이 있죠. 그래서 저 책을 보게 되면 마치 수학을 잘 할 것 같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산을 오르기를 멈추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카이트에 와서 저는 되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카이트에는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카이트에는 3,500cc 엔진을 가진 그런 엄청난 출력을 가진 유능한 학생들이 많다. 근데 반면에 핸들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엔진은 이미 좋아요. 그러니까 조향을 잘할 수 있는 핸들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비록 좌측에 있는 스포츠카가 엔진은 좋지만 핸들 없는 스포츠카보다는 티코 같이 작지만 핸들이 있는 것이 그런 핸들 있는 조향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 열심히와 잘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말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오면서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만 하면 모든 건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좋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생각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학생들이 석사, 박사를 하게 되면 프로 의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야구 감독이라면 맨날 놀지만 선동열처럼 0점대 방어율을 투수를 선수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20시간씩 매일매일 연습을 하지만 방어율이 5점대인 선수를 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부터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잘하려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밌게 하고
그걸로 평생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면 그만큼 즐거운 인생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금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케이크 있는데요, 뭐 인형 모양 케이크인데 금손은 아주 케이크를 잘 만들죠. 근데 우리가 반대인 똥손은 저 케이크를 저렇게 엉망이 만듭니다.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금손이란 진짜 있습니까? 금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도 해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금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금손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손정희가 기계공학을 하면 못했을까요? 아마 저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금손의 자세라고 하는데요, 뭐 하면 된다는 생각, 뭐 셀프 모티베이트 있고, 뭐 대담하고 인내심 있고, 아이디어가 많고 자기주도적이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이거 삽질입니다. 트라이 앤 에러. 막 해라,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또 하고, 뭐 그런 걸 강조하고요.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이 금손들의 공통적인 자세라고 알려주고요. 반대로 똥손의 자세도 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학생들이 피해야 할 자세인데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똥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은 피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다 금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금손과 똥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결국 생각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 틀려 있다고.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영원한 금손도 없고 영원한 똥손도 없다. 이런 또 내용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00%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제가 호기롭게 말을 하죠. 그 100% 성공한 법은 아주 쉽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무한 도전, 무한 삽질. 요것들이 이제 성공하는 비결이고요. 근데 작은 성취를 해놓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인데요, 큰 그릇 만들기입니다. 저는 지도교수의 역할은 보호자, 안내자, 평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인데요, 되게 중요한 것은 주의가 있습니다. 연구를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아마 직경이 한 10m는 돼 보이고요. 우측이 작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 시간 그래프인데요, 노란 그래프가 있고 초록색 그래프가 있습니다. 노란 그래프를 보면 초기에 기울기가 되게 크잖아요. 어린 시절에 성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취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증가량이 작아지죠. 그 기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현실 안주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카이트에 많은 똑똑한 인재들인데 이분들이 현실을 안주하게 되면 저런 노란 그래프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 승리밖에 못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등 했어, 뭐 이런 정신 승리를 하게 되고요. 초록색 사람들은 현재 는 노란 사람보다 성취가 작지만 기울기는 노란 사람보다 작지만 끊임없이 성취를 해갑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비전 있는 질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현실 승리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릇은 뭐냐? 성취의 최대 크기입니다. 성취의 최대 크기가 중요하지, 이 성취를 얼마나 빨리 하는 것인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카이트는 똑똑한 사람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넘어서
큰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 뭐 영어로는 그레이트 맨이고 뭐 한자로는 대인이겠죠.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사람은 큰 비전, 큰 책임감, 큰 도전,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